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 발생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예보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립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화재 상황에 대해 적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돌풍을 예보했는데요. 기상청은 이 기간 풍속이 시속 50마일에 달하고 산에는 돌풍이 불어 시속 70마일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기상학자들은 14일을 가장 위험한 날로 꼽았습니다. 매우 강한 돌풍과 건조한 대기, 그리고 매우 마른 수풀로 인해 여전히 매우 위험한 화재 기상 조건이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및 미국 내 기타 9개 주와 멕시코에서 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화재 진압에 투입됐는데요. 1만 4천 명 이상의 인력과 소방차 1,354대, 항공기 84대가 동원됐지만 산불을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서부 해변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4건의 산불로 16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는데 이는 샌프란시스코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가장 큰 산불인 팰리세이즈 산불은 약 11%의 진압률을 보이고 있고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인근인 동부 내륙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의 진압률은 27%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11일에는 태평양 해안에서 멀지 않은 태평양 팰리세이즈 인근의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등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만데빌 캐년에서 불길이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16명, 실종자 16명 외에 불에 탄 건물도 1만 2천 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튼 산불로만 7,000개 이상의 구조물이 불에 탔는데요. 지난 9일 날씨 데이터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 아큐웨더에 따르면 한화약 199조 원에서 약 221조 원 사이의 피해와 경제 적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불 진화에는 이미 여객기까지 동원될 정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산불 현장에서 소화액을 뿌리고 있는 보잉 747 슈퍼탱커의 모습입니다. 항공기까지 총동원하여 진압에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방용수까지 바닥난 상황입니다. 소방용수가 바닥나면서 소방당국이 마지막 수단으로 바닷물까지 퍼나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닷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방장비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보통은 소방용수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닷가까지 거리가 상당하므로 소방호스로 바닷물을 끌어오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염분이 토양에 남아 농사가 불가능해지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대부분의 소방호스와 물탱크 등 소방장비는 민물이 아닌 바닷물을 사용할 경우 부식돼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당국은 소방용 항공기 봄바디어 CL-415 슈퍼스쿠퍼 2대로 태평양 바닷물을 퍼와 가장 피해가 심각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화재 진화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소방용수가 너무 부족해 민물과 바닷물을 가려서 사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슈퍼스쿠퍼 2대 중 한 대가 지난 9일 불법 비행 중이던 드론과 충돌해 수리 중이며 나머지 한 대는 바닷물을 퍼나르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스쿠퍼 소방용 항공기는 부식 성물질을 견딜 수 있으며 바다나 호수 등에서 한 번에 6,000리터 이물을 퍼날라 공중에서 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심하게 불고 불길도 거센 탓에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해 물을 퍼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소방용 항공기로 물을 퍼부을 때는 빈 들판 등을 살수 목표 지점으로 삼아야만 하며 자동차나 건물은 무리 무게로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 역시 피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당국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슈퍼스쿠퍼 외에도 16대의 다른 항공기를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 화재 진압에 투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대는 미국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로 소방용 수전용 소화전에서 호스를 연결해 한 번에 최대 3,800m의 물을 채운 뒤 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화재 진압이 어느 정도 끝난 지역의 인프라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광범위한 지역의 전기, 물, 치안 상태가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산불로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산을 뒤덮은 불은 바람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큰 화재 두 곳 진화율이 아직 초기 수준에 그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빈집과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산불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실종 상태라며 인명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약 15만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700여 명이 대피소 9곳에 대피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시체 탐지견을 동원한 수색팀이 평지에서 체계적인 격차 수색을 실시하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시속 80km 강풍과 산악지대 113km 돌풍이 예상된다며 적색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앤서니 마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서장은 소방차 70대가 추가 도착해 화재 진압에 투입되어 다가오는 강풍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시 소방당국은 불에 탄 동네에 접근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기도 물도 없고 가스관은 끊어져 있고 구조물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SNS 상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한인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약탈자들을 막기 위해 총을 들어 방어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루프탑 코리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에 걸쳐 발생했던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대부분의 시민들과 경찰, 소방 등의 공권력까지 패닉에 빠진 가운데 주로 세탁소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한국인 이민자들이 폭도들로부터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조직해 총기로 무장하고 코리아타운을 사수해낸 데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당시 한인 사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처럼 루프탑에 올라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 한인들 덕분에 그나마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방화와 약탈을 이겨내려면 이들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약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 보상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산불 화재는 진압이 되더라도 복구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다수의 피해 주택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요 보험사들은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철수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 경로에 놓인 주택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험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보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CNN이 인용한 캘리포니아주 보험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부한 주택보험 계약은 280만 건에 달합니다. 여기엔 산불 피해가 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의 보험 계약 53만 1000건이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민간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지난해에만 3만 건 이상의 주택보험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상위 12개 보험사 중 7개사가 새로운 보험을 내놓지 않거나 기존 정책을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보장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 상원예산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의 보험 갱신 거부율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을 뺀 배경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들은 25년간의 수익 개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북부 산불의 경우 피해 규모가 약 125억 달러, 약 18조 원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가 난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은 최후의 보루로서 주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인 페어플랜에 가입돼 있지만 페어플랜은 일반적인 민간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는 적습니다. 페어플랜은 주거용 부동산 보상 한도는 최대 약 44억 원인데 구촌 팰리세이즈 9,000개 주택의 중간 가격은 약 45억 원에 달합니다. 페어플랜이 이번 산불로 인해 발생할 보험금 청구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어플랜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 현금은 작년 3월 기준 약 2,298억 원에 불과합니다. 페어플랜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손실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 4,580억 달러, 약 670조 원에 달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청구액이 페어플랜의 준비금을 초과할 경우 민간 보험회사들이 부족한 1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주 전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미국 서부를 강타한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들의 절망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